김경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민현협에서 말지라는 거를 접한 거는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여기 나와서 활동했던 거는 아마 90년, 94, 5년 정도? 그 회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서 영화반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영화반 내에서 또 뭐 산악회도 있는 것도 알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접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게 되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80년대는 누구나가 그런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었죠. 신문 방송 분과인가요? 네. 거기에서 계속 끊임없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갖고 저는 그 분과는 아니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해주고 간접적으로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립이 됐다고나 할까요? 여기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 간사님이 아마 신미 간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언론 강의를 계속 들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계속 고사를 하다가 농담 삼아 뭐 수강료 할인해주면 들을게 농담 삼아 했는데 그게 진담이 돼가지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96년도 여름 학기였는데 그때 언론 강의 신청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명 정도? 150에서 200명 정도여갖고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3조였는데 한 조에 보통 한 30명씩 조를 해서 7조까지 있었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해요. 예, 그러면 수강생가 기본 200명 정도 되는 거였죠. 연남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그때는 그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왔었고 제가 들었을 때는 아마 여름 학기여서 그런지 아마 6월 달이어서 그런지 그 학생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학생들. 예, 대학생 아이들이. 예.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30대였는데 20대 대학생 갓 20살, 21살 이런 학생들이 언론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많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언협에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손석희 아나운서님. 같은 조였어요. 네. 언론학교 같은 조였고 그냥 그 당시에 그 나이 먹은 우리 조에 나이 먹은 사람은 저랑 지금 배우자 남편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의대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이윤경이었나? 그 친구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딱 3사람이었고 다 애들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디프리 문화가 홍대에서 밤새 강의 들은 거 토론하고 이러면서 디프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원들하고 일주일에 그때가 아마 2번 정도 강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을 1박 2일로 저는 직장 다녔는데 밤새서 디프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나 해야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죠. 그거를 권유해 주신 간사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제가 결혼할 당시에 주례 선생님도 여기 언협에서 활동하셨던 동아투이 출신인 김태진 의장님이 저희 주례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시민단체. 예, 시민단체 그런 요즘 언론에 관계되는 뭐 EJ라든지 낙곰수라든지 뭐 이런 쪽 위주로 그냥 예. 그래서 끊임없이 후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국민 TV라는 것도 한다 그랬을 때도 후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하다가 얼마 전에 선거 패배하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협이 존재하는 거는 어떤 희망의 씨앗이 다시 싹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언론 강자가 굉장한 힘이 되고 그 당시엔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하면 그 언론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그나마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뭐 기성세대들보다 이제 새로 2030 세대 길잡이가 언론학교 강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걔네들이 이끌어 나갈 시대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타겟으로 해서 언론 강좌를 열어야 되고, 또 하나의 강좌는 60대 이후에 너무 가짜뉴스의 양상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한 뉴스들을 옆에서 너무 많이 전해주니까 그 사람 관계까지 끊어질 정도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아주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60대 이후에 그런 분들의 그 언론 시각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도 이 시민 단체에서 하나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행사 29년 다니고 프리랜서로 여행업을 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더 이상 여행업은 대안이 아니다 싶어갖고 1인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은 좀 없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라 걱정은 없고 그냥 조금 사회가 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 양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 하물며 저희가 이제 살던 곳에서 딱 이사 갔는데 어머, 이사 오자마자 거기 국회의원이 윤상현이래요. 아, 네. 그러더니 대본에 우리 다시 이사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극단적으로 달리니까 그게 사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살짝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요. 그냥 선한 부자? 뭐 이런 거. 선한 부자? 요즘에는 제가 뭐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경제적 독립이 인격적인 독립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선한 부자로서의 삶, 뭐 이렇게 나눔의 삶 이런 유튜브를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가 생기면 움켜쥐는 거에 국급해 있었던 거를 그거를 좀 내려놓고 그 예를 들자면 저희는 원래는 예전부터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미혼모, 미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에 이렇게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걸 생각은 해봤는데 구체적인 행동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뭐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취약계층에 뭐 봉사활동 이런 거는 간혹 하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방송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거를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독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생각한 게 나는 나중에 만화방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제 막연하게 4층짜리 건물을 내가 딱 가지고 1층에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문방구라는 옛날에는 지금은 뭐 다 인터넷에서 모든 게 구매했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 옆에 가면 모든 걸 다 문방구에서 샀잖아요. 그래서 문방구로 해서 경제적으로 이게 좀 돈을 좀 벌고 2층은 그 독서 토론회를 할 때는 그때는 너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룸 같은 거를 몇 개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멘토로 붙여가지고 토론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해주고 3층에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 쉴 데가 없으니까 만화가게 만화를 좋아했더니 만화를 여러 개를 비치해갖고 무인으로
공짜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무인으로 100원이든 뭐 500원이든 냈고 휴식 공간을 좀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서 사치만 제가 살고 뭐 이런 꿈을 꿨는데 그 콘텐츠를 뭐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나도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때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삶에 뭐 그런 꿈이 좀 막연하게 없어진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한 매여서 직장 생활을 다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시간을 한 5년, 6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이제 사진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사진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생각은 있고 그리고 산에 다니고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걷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있죠. 순례자의 길 그냥 한 달 갔다 오는 거 뭐 이런 거가 하고 싶고 하고 그리고 하고 싶고 내가 좀 그런 개인적인 소망은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잘 살아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 미혼모, 뭐 미혼부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나마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나이 60, 내일 모레 60 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옛날에 영화관 있고 뭐 그런 거 있듯이 독서 낭독회라는 계기로 해서 회원들 배가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나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책을 제대로 못 읽겠어요. 혼자 그거를 두꺼운 책 같은 거 이런 거를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낭독을 사실은 한 몇 년간 계속 하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좀 잠잠해져 있었거든요. 그런 모임도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가 운동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관심 있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관심 있는 회원들도 언협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언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책을 정해요. 선정을 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들의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독서 토론회 같은. 근데 옛날에 독서 토론회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서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분량이 너무 많다 보면 집에서 어디까지 읽어와라.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책 단순히 읽는 거하고 그 독서 토론하고 같이 병행돼서 읽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신화를 읽었어요. 그러면 신화에 관계되는 장소들도 많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렇게 답사도 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 또 이 책 읽은 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관계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언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잊지 않고 계속 언협을 후원한다 그러면 분명히 언론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자고요.